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미래 성장성은 높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황금 거북이가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엑세스 바이오인데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오늘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배당률이 현재 주가 기준 9%가 넘고 시가총액도 중형주 수준인 엑세스 바이오, 뒤에 바이오가 붙어 있어서 제약 바이오인가 싶지만 알고 보면 진단키트 주식입니다. 진단키트 이미 전염병 사태도 끝났고 끝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다가 자세히 보시면 배당을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진정한 배당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별 볼일 없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 전염병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매출액은 분명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2020년 이후의 매출액은 진단키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영업 손실과 이익이 구분되는 중입니다. 2020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성장한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의 ROE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면 안정적인 투자는 어렵고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린이가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 ROE의 상승도 전염병 특수로 인한 상승이지 2023년은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도 전염병으로 인한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역시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 주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전염병 사태로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보더라도 한눈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85% 하락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 구간일까요? 우선 2020년 이전에 있었던 말라리아 진단키트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 얼마나 회복하는지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진단키트 매출입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진단키트 위주로 편중된 매출액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기타 매출 비중이 1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타 매출이 무엇인지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IR 자료를 더 자세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에 바이오가 붙어 있으니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엑세스 바이오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만큼 연구개발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규모가 상승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연구개발 활동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SD바이오와 시젠의 연구개발 활동을 비교해야겠지요. 엑세스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3천억대 수준이지만 꾸준하게 뉴스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단키트 관련 소식도 있고 비슷한 진단키트 주식인 휴마시스의 상승에 이름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소식으로 포장해서 뉴스를 올려도 주가의 움직임은 기업 본연의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재무제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엑세스 바이오나 SD 바이오센서, 시젠은 배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전염병 사태가 끝나가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주가 관리를 하지 않고 배당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황금 거북이가 투자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배당률은 낮아도 배당 총액은 제약바이오 주식 중에서 높은 편이라서 다행입니다. 이제 좋은 부분 많이 알았으니 셀트리온도 주가가 함께 올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엑세스바이오는 2019년 저점이 1,500원이었습니다. 사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 거북이가 분석하지도 않을 종목 중 하나인데요. 말라리아 진단키트 사업은 정부 사업인 경우가 많아서 수익률이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재무제표가 좋지 못했지요. 그러나 전염병 사태 특수를 누리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그에 비해 주가가 저점 구간으로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전염병 특수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다만 아직도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거래량이 증가했던 시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매물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데요. 거래량이 처음 상승했던 5,000원대 초반까지는 황금 거북이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선이 5,000원, 2차 저항선이 15,000원, 3차 저항선이 22,000원입니다. 지금 주가에서 2차 구간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새로운 매출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1차 저항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무제표가 좋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미래 성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도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엑세스바이오는 2022년 3분기부터 매출 감소로 인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진단키트에 집중된 매출 때문인데요. 엑세스바이오가 상승하려면 이 진단키트로 집중된 매출이 다른 제품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2차, 3차 매물대의 저항을 뚫고 상승할 만한 호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는 1차 지지선 근처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만드는데 한 종목만 분석하면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인 범양건영을 추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범양건영은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소형 주식이고 배당도 없는 주식인데 왜 황금 거북이가 분석하는 걸까요? 이 종목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양건영이 우크라 재건 관련 주식이라고 나옵니다. 특징주에 범양건영 1237억 신축공사 수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제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1,000억 매출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특징주 뉴스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요. 범양건영의 주가는 우크라 재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상승했다가 지금의 주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보다 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특징주 뉴스에 나오기 전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달랐다는 점인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가 마치 상승할 듯 싶으면서도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올라가다가도 다시 내리고 그러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절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범양건영 주가를 움직인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범양건영 특징주 뉴스를 보면 부산에 1,200억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뒤에 뜬금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따른 재건 수혜를 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양건영의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듈러 주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대에 재건 기대주로 분류가 된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건설회사 중에 특별히 범양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재 지불 능력이 많을까요? 범양건영이 자원봉사 단체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라고 하는 모듈러 주택 부분의 매출도 4% 수준입니다. 이걸 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듈러 주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이 된다고요. 수출도 거의 없는 주식인데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테마 주식을 만들면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럴 땐 진짜 테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지요. 요즘은 어떤 종목들이 이런 낚시로 주린이를 낚고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 테마, 2차 전지 테마, 바이오 테마를 볼 수 있습니다. 범양 건영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황금 거북이가 찾은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투자 대안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죠. 한신공영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범양 건영과 비슷한 1,000억 미만 소형 주식입니다. 다른 부분은 배당 주식이라는 사실이죠. 다만 한신공영은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도 10%에서 3%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500억 미만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범양 건영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주가를 올려주는데 혹시 한신공영도 하는 마음에 기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신흥국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범양 건영보다 더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해외 도급 공사를 보면 매출액의 5% 수준이죠.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낮아서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건설 업체 중에서 대형 주식이 많은데 미래 성장성이 없는 산업에 속한 건설 사업에서 굳이 소형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리스크가 높아 보입니다. 현재 한신공영의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75% 하락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저점 구간이니까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 경기 자체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결국 주가는 하락했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52주 최저가를 기록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